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대처할 방법을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와의 싸움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맷집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맷집 키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면인데요. 결국 우리의 면역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또한 수면에 의해서 보강되고 탄탄해집니다. 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면은요, 면역과 밀접한데 충분한 수면은 손상된 조직의 복원과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자, 반대로 수면의 부족은요,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시키고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면역 세포의 증가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의 치료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유병률과 치사율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연구들은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특히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암을 대항하는 면역체계의 작동에 대해서 수면이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벌써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상인들의 경우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죠. 관건은요, 건강한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처리해줘서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이고,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암세포가 그때그때 처리되지 못하면 암종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암세포를 그때그때 처리해주는 면역계 작동이 방해받아서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기전입니다. 자, 암까지 갈 것도 없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 생성으로도 설명해 볼까요? 자, 프랑스 보건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에 수면 시간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제한해 봤더니요, 충분히 잠을 잔 사람에 비해서 항체 형성률이 절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40에서 60대 성인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마친 뒤에 수면 지속 시간이나 수면 효율 등을 체크해 봤거든요. 근데 수면 지속 시간이 짧은 사람은 항체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수면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이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은 통증과 우울증, 안면 홍조 등과 더불어서 갱년기 여성의 5대 증상 중 하나로 랭크되어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불면이 거의 78.1%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더불어 수면장애를 겪는 갱년기 여성은 안면 홍조라든가 심계항진 등의 증상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요, 수면이 갱년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줄어드는 호르몬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면역을 위해서, 무엇보다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한 수면은 꼭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수면을 위해 꼭 해야 되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잠드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면 일어나는 시간에 한결같이 하도록 하세요. 수면 치료를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똑같이 듣는 얘기가 밤에 잠이 오지 않다 보니 오전 늦게까지 누워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전업주부들은 가족을 보내놓고 다시 눕는 경우들이 흔하죠.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해 쌓인 피로 때문에 낮 시간은 누워서 보내다 보니 밤이 돼도 다시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우리 몸은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잠드는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의지로 가능하죠. 기상시간을 맞춰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은 피로로 힘드시겠지만 그 피로가 밤의 숙면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햇볕 쬐기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바깥 활동 시간의 저하가 꼽히고 있는데요. 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낮의 햇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요. 밤에 집중적으로 분비되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은요, 낮 시간에 햇볕에 의해서 일정 시간 분비를 멈추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하도록 생체 시계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낮이 낮 같지 않다면 밤 역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몸은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지압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수면 스위치인데요, 바로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요, 새끼손가락 쪽에서 쭉 따라 내려와서 손목 관절과 만나는 부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이걸 두상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래 움폭하게 들어가 있는 부위가 바로 신문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너무 꼼꼼하게 아실 필요 없이 넓게 눌러주셔도 좋아요. 신문열은 우리가 심화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심화를 내려주는 효과가 뛰어난 혈자리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불면이나 또는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에 도움되는 혈자리입니다. 자기 전에 이 부위를 10초 정도, 한 번에 10초 정도를 강하게 또 이걸 10회 이상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면을 돕는 행동 수칙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숙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수칙도 역시 3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TV 과감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책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단 책도 무협지, 탐정소설 아무래도 위험하죠. 잔잔한 시집이나 자기계발서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간혹 야식으로 배를 채워야 잠이 든다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늦은 시간에 위장활동은 우리의 몸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잠들기 4시간 이전에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과격한 운동도 역시 4시간 이전에는 끝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덤으로 날씬한 몸매가 따라오고요. 역류성 식도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아자기 안 하셔야 합니다.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이 잘하는 행동인데요. 휴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면 다시 수면의 리듬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평일이건 휴일이건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와 일어나기, 이걸 반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이 보약이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숙면을 잃어버린 분이라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뼈저리 있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칙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 보시면 어느 날 상쾌한 아침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